그래서 지금부터 길이로 따지자면 11년 됐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5년 더 가는 거죠. 적게 보면은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길게 보면은 9년 더 가야 되니까 2032년, 2033년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11년 차 강세장 아래에 있다. 그래서 강세장의 계속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큘러 사이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큘러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순환적인 사이클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계속 상승하라는 주기가 나오는 추세적 주기를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경기 사이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보통 얼마나 가냐면 짧게 가더라도 한 16년, 길게 가면은 뭐 거의 20년 가까이 쭉 올라가는 장세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세큘러 사이클, 즉 추세적 주기가 올라가는 주기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주기가 있어요. 그것도 보통 평균적으로 13년짜리, 14년짜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그 고점을 다시 탈환할 때까지 요 길이가 약 13년 동안에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하면서 이 고점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11년 된 거죠. 물론 그 11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2018년도에 한번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 제법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장은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의 하락장. 그래서 세큘러 사이클의 상승 주기 아래서의 그 계절적인 하락 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길이로 따지자면 11년 됐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5년 더 가는 거죠. 적게 보면은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길게 보면은 10년, 거의 9년 더 가야 되니까. 그럼 얼마죠? 예. 2032년, 2033년,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2028년까지, 즉, 지금 올해 2024, 2025, 2026, 2027, 2028년, 이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은 탈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AI 사이클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이 상승의 속도를 너무 가파르게 당겨버리면 또 가파르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왔었을 때, 즉 거품이 붕괴되면서 하락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가는 이 시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는 50%도 빠집니다. 이때는 주식 투자를 안 하셔야 돼요. 저희가 과거에 1998년도 IMF 2000년 닷컴 버블, 그때 그 전체의 하락장, 그리고 2007년, 2008년도부터의 금융위기 하락장, 이걸 저희가 분석해서 짚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락장이 왔지만 이게 어떤 추세적 주기의 하락장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요. 언젠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될 거고 그게 13년짜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P 500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매년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 연복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가 나왔냐? 8% 이상이 나왔어요. 복리 수익률. 그럼 이건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데죠.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대세 하락장이 나왔었을 때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것까지 하면 그 복리 수익률이 8%가 아니라 15%가 나옵니다. 2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투자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이지
한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투자하기가 편한 것이 그 미국 증시다. 물론 세금은 내셔야죠. 세금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죠. 그죠? 예, 상승폭이 조금이면 세금 내는 것도 없을 뿐이지 번 거는 별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강세장을 잘 이용을 하셔서 장기적인 투자를 올바르게 미국 쪽에 하시면 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13년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13년에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인구절벽이다 얘기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던 때였어요. 네, 저희가 분석했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쌌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규제만 풀리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근데 그게 10년 전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수익률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었을 때의 수익률이 지난 15년 평균치가 코스피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이고 예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참 적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제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외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돕는 그런 여러 가지 방송과 상품을 만들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한테 올바른 투자 방법이 무엇이냐, 올바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글로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미국 투자의 필수의 시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셔야지만 부가 쌓일 수 있고요. 미래를 그릴 수 있고요. 다음 세대에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제 평생을 노력을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있고요. 벌써 제가 금융인으로서 31년 차인데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허락만 된다면, 제 건강에 허락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